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장안의 화제의 전기차죠. 폭스바겐의 첫 순수 전기차 ID4 시승기를 만들고 언제나 그랬듯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가 지기 직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쨍하게 보이거든요. 현재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 라이트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놨는데 다른 브랜드보다 밝기가 높은 것 같아요. 야간에 탔을 때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이 UI도 그렇고 최근 이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UI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골프를 시작으로 뭐 아테온, 티구안 이런 거 탔을 때에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 감성도 너무 좋고 UI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집안이니까 아우디의 느낌도 같이 가져가서 그런지 뭔가 폭스바겐 이러면은 사실 막 엄청 뭐 럭셔리, 프리미엄, 막 고급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는 하지만 뭔가 그 그러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아우디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뭔가 자꾸 고급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ID4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막상 저부터도 이렇게 시승기 만들 때 막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뭐 저의 리뷰를 계속 봐오셨던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사랑하는 입장에서 뭔가 전기차 하면 굳이 지금 내돈내산을 해야 되나? 전기차는 아직 이릅니다. 막 계속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ID4를 타니까 이거를 계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차였습니다. 일단 뭐 드럼 브레이크는 둘째 치고 차량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가격 대비. 일단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 동급인 아이오닉 5나 아니면은 기아의 EV6와 비교해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도 물론 수입이 비싸긴 합니다. 한 30만 원 정도. 방금 이렇게 노면 소음 같은 구간에서는 약간 진동이나 소음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방금 저런 진동 구간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플래그십 세단, 막 G90이나 뭐 S클래스급이 아니면은 좀 많이 올라오는 노면 소음 구간이었어요. 아무튼 뭐 이 ID4도 방금 그런 노면 소음 구간을 갔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진동 같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준수하게 걸러주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얘기를 하다가 지금 노면 소음 구간 때문에 제가 가격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입이지만 뭐 30만 원, 뭐 유지비 30만 원 차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치킨 몇 번 안 사 먹고 친구 몇 번 안 만나고 그러면 뭔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격 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ID4가 뭐 물론 뭐 옵션 면에서 약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동급이랑 비교하면 또 그렇게 딸리지도 않습니다.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 급에서 마사지 시트가 있다는 건 정말 감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마사지 시트를 한번 켜보죠. 마사지 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있는 쪽에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제일 안쪽에 마사지 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마사지 작동했거든요.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 있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긴 하지만 마사지가 되진 않고 그냥 시트가 조금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조금 움직인다. 그래서 뭔가 나의 등 근육을 좀 이렇게 건드려준다. 그 정도기 때문에 없는 거보단 낫기는 하지만 막 등이 막 개운해지고 막 시원해지고 아우 좋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프로 단일 트림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의 차들처럼 뭐 옵션 뭐 무슨 패키지 추가하고 뭐 컴포트 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가격에 모든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성비 면에서 정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약간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조금 차이가 확실히 크더라고요. 제가 본편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서울시하고 세종시만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경기도권 뭐 이 정도가 되는데 확실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상 이게 ID4를 제가 한 4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너무 괜찮다 싶어서 진짜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었는데 또 막상 이게
저는 거주지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은 그래도 한 800~9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ID4 같은 경우는 그냥 정가가 5,490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보조금을 받으면은 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면 계속 이제 그 돈씨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하면 솔직히 4,500~600이다? 그러면 뭔가 그랜저도 살 수 있고 뭔가 제네시스도 살 수가 있고 K8도 살 수 있고 팰리세이드도 살 수가 있고, 웬만한 국산차들은 다 살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내연 기관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가 전기차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 가격으로 그냥 내연 기관으로 조금 더 급을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ID4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전기차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 전기차 겸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MEB 플랫폼으로 만든 이 ID4의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 버전인 거죠. 만약에 ID4가 내연기관으로 나왔다, 그럼 보통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의 가격 차이는 약 2천만 원 정도 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은 ID4의 정가는 5,490이니까 그게 내연기관으로 출시가 된다면은 3,490 반올림 해가지고 3,500으로 할게요. 그럼 3,500이면은 또 뭔가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잡다구리한 그런 게 아니고 독일제잖아요. 독일 수입차 하면은 솔직히 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것도 국산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임도 조금 더 들긴 하지만 다른 나라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애프터마켓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으로 3,500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뭔가 저는 샀을 것 같거든요. 이 ID4가 내연기관으로 나온다면 성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예상을 하건대 한 스포티지나 아니면 투싼 정도의 그런 성능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성능감의 수입차인데 이 정도 크기에 3,500이다. 사실 뭔가 혹하죠. 혹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차량 중에서 타오스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고 있긴 하고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만 출시가 되고 있는 차종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소형급인 T로과, 준준형급인 T구안 그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보단 크고 준준형보단 작고 약간 큰 소형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 정도 체급의 타오스라는 차종이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ID4가 내연기관으로 출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차값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건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제 나중에 2035년부터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다 이제 전기차 아니면은 수소차 그 정도로 출시가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직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D4 같은 경우는 후륜에 들어가는 드럼 브레이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도 거의 시승 파트에서는 이 드럼 브레이크 위주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차를 처음 타는 순간 뭐야 싶은 것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페달감 자체가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팍팍 서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밟아도 뭔가 금방 오토홀드가 걸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브레이크 감도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ID4 같은 경우는 뭔가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브레이크 페달 감도를 갖고 있어서, 근데 이 차는 또 대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질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인이 느꼈을 때는 밀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공간이 남아서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지금 제가 좀 많이 밟았거든요.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먼저 개입이 세게 된 다음에 유압식 브레이크가 잡혀야지 다른 전기차들처럼 꽉꽉 잡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ID4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요. 뭔가 밟아도 한 번에 서지 않고 약간 담력이 후반에 잡히면서 좀 시간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밟자마자 제동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밟고 나서 한 0.5초 정도 있다가 제동이 되는 느낌이라서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게 또 자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밀린다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제동은 또 확실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제가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요. 조금 이렇게 밟았다가 앞차하고 가까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감이 부족하진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섭니다. 뭔가 이렇게 콱콱 서지 않아서 밀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B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를 바꿀 때에는 이 기어 셀렉트를 위쪽으로 딸깍딸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국산차를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게 이런 국산차에 들어가는 이런 기어 시프트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좀 익숙해져서 보통은 아래로 당겨야지 기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래로 당기다 보니까 B모드가 아니고 N, 그러니까 중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승 나갔을 때 몇 번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B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회생조등이 개입이 돼서 되게 이질감 없이 배터리 효율을 챙길 수 있는 모드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전기차 타면은 뭐 회생제동이 너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멀미 난다, 운전하는 사람만 재미지 옆에 탄 사람은 재미가 없다, 이런 게 많았는데 ID4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이렇게 B모드로 지금 심지어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을 가다가도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순간 뭔가 뒷덜미를 갑자기 확 끌어당기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제동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ID4를 타고 다니면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뭔가 내연기관을 타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가속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브레이크 감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래서 전기차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갑자기 내연기관에 없는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뭔가 콱 이렇게 뭔가 제동이 돼. 그럼 그때서야 맞다, 나 전기차 타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기차에서 계속 누누이 언급이 되었던 단점 부분이 해결되어서 좋긴 하지만 왜 이 장점을 파묻히게 만드는 드럼 브레이크를 써서 논란이 될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런 이 ID4만이 가지고 있는 제동감이 이 차만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간 차들도 시승을 많이 했었고 제 자차도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촬영 때문에 뭐 장거리도 많이 뛰고 뭐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일단 드럼 브레이크 자체가 원가 절감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좀 저렴한 차, 그러니까 급이 작은 경소형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가 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동력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드럼 브레이크 차를 진짜 꽤 오래 타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빼고는 제동력이 뭐 크게 문제가 있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정비를 자주 해야지 드럼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이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정비 잘 안 하시잖아요. 뭐 저부터도 그렇게 정비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ID4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그래도 전기차 중에서 판매율이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전기차로만 따졌을 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에 반발이 심한데 유럽은 안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ID4는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유럽에서도 생산을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생산을 해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는 이 셀프 정비 문화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뭔가 뭐 고치거나 정비할 게 생겨. 그러면 그냥 본인 게러지 주차장에서 막 뭐 정비하고 뭐 다듬고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드럼 브레이크 때문에 단점이라고 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하지만 한국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고장 나야지 이거 왜 이러지 싶어서 공업사에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차량 정비가 좀 없는 나라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부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분진이 이 드럼 안쪽에 계속 쌓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른 길로만 가면 괜찮긴 한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습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드럼 안에서 이 분진들이 밀가루 반죽처럼 뭉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드럼 안에서 이게 휘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반죽들이 자꾸 날아다녀. 그리고 그 안에 슈도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껴버려. 그러면 제동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디스크 방식보다는 드럼 방식 브레이크의 수리를 조금 더 자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주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수리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서 뭐 드럼 방식인 걸 따라서 일단 제동력의 차이는 크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옛날에 뭐 미시령 터널 뭐 갈 때 뭐 옛날에 뭐 드럼 브레이크가 과열돼서 막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는 막 진짜 막 프라이드 1세대 막 그때 당시는 진짜 한 30년 넘었잖아요. 프라이드가 80년도 후반에서 90년도 초반까지 출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30년이 넘은 시대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ABS고 뭐 차체 제어 장치고 뭐고 이런 ADAS 기능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기능들이 아예 없던 세대라서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과열되면 그냥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이 계속 옵션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ADAS를 의무화 시켰어요. 뭐 전방 추돌 방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ABS 같은 것도 이제 기본이 되었고 그런 거 없는 차를 출시를 못하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보다는 드럼의 방식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겠죠. 그 30년 전에 드럼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거지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방식들이 똑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될 확률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1열은 그럭저럭 좋습니다. 뭔가 아이오닉 5나 EV6보다 좋은 것 같으면서 뭔가 비슷한? 근데 이게 웃긴 게 진짜 1열만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2열 승차감을 본편에서 보여드렸는데 오버한 게 아니고 진짜 안 좋아요. 승차감이 승차감이 정말 안 좋고 어떻게 이렇게 노면을 정직하게 읽을 수가 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거짓말 진짜 못하는 친구 그런 친구의 느낌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인간관계를 또 이렇게 완만하게 지내려면은 적당한 선의의 거짓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선의의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입니다. 이 ID4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뒷자리에 좀 사람을 많이 태운다 하시는 분들은 지점 가시면은 시승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모든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차를 사기 전에 보통 시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자리 시승을 꼭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하드해요. 그리고 ADAS 기능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DAS 같은 경우는 보통의 차들은 이 핸들 스위치 한 번, 그러니까 원클릭만 하면 되는 차종들이 많은데요. 이 ID4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한 번 하고 이렇게 세트를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원터치면은 조금 그래도 사용성이 좋은데 이 ID4 같은 경우는 버튼을 한 두세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용성이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ADAS 기능을 켜고 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요즘 차량들에 들어가는 뭐 차선 보조라든지 핸들 보조 아니면은 앞차와의 간격, 가감속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선 거리 같은 것들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이 차선,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되게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D4 같은 경우는 이 ADAS 기능을 켜놓고 가다가 만약에 내가 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아파 아니면은 뭐 졸았어 그러면은 사람의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가 이게 계속 이렇게 알림을 떠줍니다.
너 지금 이거 컨트롤하고 있어야 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경고를 보내주는데요. 거기서도 차량이 조작이 안 됐을 경우에 급정지를 해버립니다. 급정지 되는 거는 제가 이 테스트 주행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진짜 요런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1톤, 2톤, 3톤 이렇게 3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색상도 내 맘대로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런 색깔 조합을 조금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D4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색상 조합을 할 수 있어서 뭔가 내 기분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게 5.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사실 이렇게 작은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니까 뭐 RPM 게이지도 필요 없고 그냥 속도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그런 계기판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디지털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게 그냥 일반적인 차를 타다가 이 ID4를 탔을 경우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디지털 숫자로 내 속도를 보여주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이 가속할 때, 특히 가속할 때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그런 걸 보면서 속도를 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계기판이 뭐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 싶은데 타면 탈수록 좀 아쉬운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면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꾸밀 수 있을 법하게 해줄 법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핸들 우측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나의 뭐 ACC 기능 요게 작고 크고 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못 보여드리는데요. 핸들, 그러니까 이 틸팅 앤 텔레스코픽이 이 클러스터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계기판의 신인성이 미묘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시야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렇다고 스티어링 휠을 이만큼 높여서 운전을 하자니 내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핸들하고 클러스터가 붙어 있다 보니까 HUD를 필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ID4 같은 경우는 HUD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류되는 차선이라서 이거 봐요. 방향 지시등의 소리가 뭔가 독특합니다. 여태까지 폭스바겐 차량들에 들어갔던 방향 지시등 소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뭐 폭스바겐 측에서는 또 내연기관이 아닌 새로운 전기차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UI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사실 일반적인 폭스바겐 차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로 좀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너무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호불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센터를 보시면은 일단 기어 셀렉터가 여기 없으니까 이 중심부가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공간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 칸막이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칸막이가 요게 2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칸막이로도 쓸 수가 있고 요걸 빼가지고 뒤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홀더를 앞에서 쓸 수도 있고 뒤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합해서 쓰는 것도 뭔가 이 ID4만의 귀여운 포인트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약간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저는 반팔을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워서 반팔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다시 추워졌을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안녕. 안녕.